금호공과대학교의 경영학과의 마케팅을 전공하는 이승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그 생성형 AI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 프롬프트 작성, 구성, 설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요. 후한 부분은 이제 그 응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실현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논문 지도하거나 이제 과제 수행할 때 마케팅 분야에서 한번 활용하니까 굉장히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 효율성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활용해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 화면에 사실 동영상이 이게 지금 소리가 제대로 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하이젠 AI를 통해서 AI로 한번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꼭 제가 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은 AI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차별점을 했는데 제가 원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하이젠이라고 하는 AI 도구인데요. 이제 거기에 저의 사진하고 목소리,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의 그 모션, 입 모양, 이거를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중국어 버전으로도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중국어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프랑스어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죠. 자, 이거를 또 이제 영어로 그렇죠. 자, 일본어 버전으로 또 해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은 이제 중국 제자가 한번 유학으로 왔는데 부모님이 이제 보내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중국어로 한번 이거를 부모님께 잘 적응하고 있고 했다는 걸 한번 제가 이걸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해서 수십 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례를 쓰잖아요. 학교에 있다면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 학생하고 이제 결혼하는 경우 있어요. 베트남에서 왔는데 한국 주례사를 했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베트남에 있는 부모들은 이걸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베트남어로 바꿔서 또 그것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비즈니스로 활용한다면은 이제 자기소개도 이제 그 나라 말로 하면 아무래도 친숙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 같은 것도 혹시나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은 마케팅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심지어는 남자들은 이제 저녁에 술도 많이 하다 보니까 며칠째 이제 술을 마시고 했는데 집사람은 이제 결혼기념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프롬프트 구성할 때 설계할 때 상황을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안한 생각이 들고 또 아내한테 좀 멋지게 이거를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를 써줘 해가지고 그 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선물까지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저는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학생들 이제 논문지도 할 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게 그 아티클 보기 힘들잖아요. 영문 한글 그걸 요약해달라고 하면 요약을 해주고 혹시 이 논문을 가지고 미래 연구 과제는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찾아달라고 하면 또 찾아주는 거예요. 또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 과제를 많이 수행하죠. 마케팅에 대한 관련된 그 과제 보고서도 쓸 때 이걸 활용하니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너무 이론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사례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 분야 중에서도 마케팅은 한 꽤 많이 그래도 21.6%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마케팅 분야에서도 또 보면은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 이제 광고를 제작해 달라. 이게 챗GPT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시각적인 디자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차원이 한 25% 정도, 시장 조사, 개별 마케팅 차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머리 아프잖아요. 뭐 이제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몇 주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챗GPT를 이용하게 되면 금방 만들어 되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가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도구까지 이제 같이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정확도도 높아지더라고요. 이제 그것만 쓰는 것보다는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과제도 써봤는데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작성할 때든지 이제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소개하면서 유인하기 위한 콜드메일을 작성할 때라든지 복잡한 전략을 수립할 때든지 신제품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시장 조사를 할 때 광고물을 콘티라든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달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놓고 뭐 광고론이나 마케팅 했더니 과제물을 애들 이걸 해가지고 막 내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챗GPT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 발전하고 있어서 전에는 좀 약간 좀 미흡했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케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롬프트 이게 작성하는 어떤 그 구성이라든가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페르소나 역할이 있죠. 아까 페르소나 많이 하셨는데 누구 입장에서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고객 입장이냐, CEO 입장이냐. 그리고 이걸 뭐 가상의 이제 타겟 인물을 이제 정하는 작업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가운데 지시문만 주로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죠. 뭐 해달라 그러는데 어떤 입장 역할을 페르소나를 제시해주면은 훨씬 더 그 입장에서 하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이제 하다 보면은 그분의 입장을 알아요. 아까 어떤 교수님이 내가 교수라고 하면 얘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내가 어떤 입장을 얘기 안 해도 이제 알아서 이제 그렇게 그쪽을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맥락이라고 하죠. 컨텍스트 맥락. 이 조건이죠. 여기 뭐 되게 여러분들은 뭐 써줘, 뭐 행사 계획 써줘 아이디어 하지만은 근데 조건이죠. 어떻게 써달라, 누구한테 받는 사람 누구고 기획서를 써줄 때 목적, 기간, 장소 이런 부분을 구체화 시켜줘야지 프롬프트가 잘 구성이 되고 설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상황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 아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를 써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게 이게 시를 멋지게 써주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자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챗GPT는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아까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더 잘 나왔다는 경우면 언어 자체의 동양식 사고방식을 가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더 멋진 결과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아니면은 이제 일본어로 바꿔서 일본어로 물어보거나 영어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바꾸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입장을 마케터 입장에서 여기 아이디어를 제시해줘. 그 대신에 조건으로 무두둥을 경험할 수 있는 탁상형 공익 정화 살용기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조건물을 어떤 대상을 딱 정해주면 정확하게 제대로 프롬프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챗GPT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생성해 줄 수가 있죠. 마케팅 분야의 경우에는 이 캠페인을 작성하거나 이런 이미지 이런 광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실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미리 시간 관계상 작성을 해 놓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 중에 있어요. 네, 생성하고 있죠. 그 상황을 이제 예. 이 가상의 브랜드로 과방을 친환경 소재로 해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 그 어떤 경우에는 이 광고물의 제품의 그 상품명까지도 제시해 주고요. 요 광고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매번 다르게 해줘요. 예. 이게 답이 정답이 똑같은 물론 이제 통계는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갈수록 그 전 거를 다시 또 진화 발전시켜 가지고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이제 이런 살균기를 갖다가 한번 영업을 하고 싶었을 때, 홀드밀이나 하는 거는 그 새로운 그 잠재 고객을 기존의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거 메일이죠. 이런 거 메일문들 작성하는 경우에도 쉽지 않은데 한 줄만 딱 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금방 작성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까 그 제품을 점점 발전시켜 가지고 개별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공기 정화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걸 전략을 한번 짜달라고 한번 해봤어요. 예. 자, 이렇게 이 상황을 얘기해주면은, 살균기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이런 전략이나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낼 때, 소셜 트렌드하고 기술적인 트렌드를 이제 앞에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아이디어를 내줘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소셜 트렌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수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고 그 기술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소셜 트렌드하고 기술 트렌드를 나누어서 분석한 다음에 이걸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소셜 트렌드는 건강 웰빙에 중요시하다, 친환경 소비에도 좋다, 미니멀리즘으로 가고 테크 트렌드 같은 경우는 고효율의 필터를 사용해라, 에너지 절약 기술을 반영해라, 그리고 제품 및 특징은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슬로건까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디자인을 한번 해달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무드등을 겸한 탁상용 공기 살균기 시제품을 한번 그려줘. 그럼 아마 이게 시제품 만들어서 새롭게 그려보려면 많이 어려울 텐데,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시제품 그 디자인을 그려줘. 탁상용이라고 하니까 아마 제가 예상해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연출하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상당히 멋지게 그 디자인 해주죠. 네. 아마 이거를 사람이 해도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꾸 진화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 자문할 때 이런 경우인데 결빙 구간 같은데 사고 방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 분야가 이제 시장 조사 분야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 조사에는 이제 이 프로모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돼요.
이제 시간과 계산 이론적인 거는 그 임의로 대처를 하는데 직접 뭐 실현을 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도로공사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스마트 하이웨이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같이 차량과 도로가 연동이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 하이웨이에 관련된 사업을 그쪽에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네, 여기 스마트 하이웨이에서 한국에서의 이 변화상 같은 거를 한번 분석해달라고 예상되는 변화, 글로벌 동향이나 그러면 이 스마트 하이웨이 산업이 어떻게 될지 뭐 기술적인 측면,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사물 인터넷하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오게 되고 또 프로젝트의 그 선진국에 있는 사례들도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쭉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잘 그려줘요. 네, 이런 통계 자료를 주어졌을 때 그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통계 자료를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그려줘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스마트폰을 뭐 새롭게 출시하고 했는데 애플과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경쟁자인 애플과의 경쟁 상황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변화를 요약해달라고 하고 조건으로 맥락으로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서 설명해줘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먼저 이제 지금은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있네요. 예. 조금 근데 어떤 데는 이제 조금 복잡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가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이 또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 있고요. 네, 딱 비교 분석을 해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 가서 이제 다른 도구들도 활용해가지고 비교 분석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네. 예, 그리고 시장조사 예측하고 시장조사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 쫙 만들어줘요. 이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주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시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조사 계획서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만들 때 굉장히 쉬웠어요. 이 시장 조사 계획서를 설문지 내용이나 이런 걸 뭐 앞단계에서 해놓고 나서요. 이 설문지의 표지문하고 설문지를 만들어 줘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 설문지 표지문을 만들어줘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설문지 내용을 쭉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정리한 다음에 또 이걸 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증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소개해줘서 설문지가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업로드 하죠. 업로드 하고 나서 이 업로드된 설문지 내용을 좀 보안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설문지의 내용을 얘가 읽고 너무 길고 복잡하다 뭐 느껴질 수 있다. 뭐 문제점 서축해가지고 개선된 설문지 내용까지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설문지 완성본이고요. 광고 홍보에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창의적으로 생성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광고 전략 콘티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질문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콘티까지 작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삼성과 애플 해서 이거 작성한 다음에 넣어주면은, 이 광고 전략서부터, 이 콘티는 이제 그 각본 내용이죠. 광고 내용. 스토리보드는 그걸 시각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용량이 많으면은 이제
콘티나 스토리보드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 따로 그 부분만 더 그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냅니다. 예. 아까 알아서 STB 분석도 하고 포지셔닝 이런 전략 도식화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에서 끊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스토리보드 광고 콘티나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달라고 한번 따로 한번 물어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 앞에 부분을 콘티 작성을 해요. 이렇게 장면처럼 이게 대본을 만들어내죠. 사실은 이거 만들려고 보통 광고 행사 가면은 인류주 고민하면서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이제 내용이 많다 보면은 이제 이미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토리 이미지도 가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도 좀 아니 따로 그냥 좀 시간이 많으면 보여드리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콘티 작용 이거는 모르겠어요. 뒤에 나오려나 보겠는데. 그래.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하여튼 마케팅 복잡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시장 조사하거나 광고물 홍보를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마케팅 분야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나 아마 이런 응용적인 부분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실 텐데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을 못 받겠죠? 네네.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